김경래 최강 시사. 네, 최근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 검색 노동자 1,9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거죠. 이 계획을 죄송합니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좋은 일이잖아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데 좋은 일인데 이게 좀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많고 외부에서도 또 뭐 취준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공정은 어디로 갔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규직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논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전문가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방문을 하면서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차근차근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게 벌써 2017년도 일이니까요. 그죠? 예,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그 조치로 인해서 비정규직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인천공항공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정규직 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말씀하셨지만 그 제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적인 수사의 문제고 네. 모든 기업들이 간헐적으로 필요한 일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아르바이트라든지 단시간 노동자들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어떤 비정규직들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동안 만연했었던 파견, 용역, 외주화 업체 이런 분들의 비정규직은 이번 조치가 시행이 되면 사실상 마무리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어떤 직종,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화가 계획이 나왔고 이게 추진이 되면 마무리 수준입니다. 원래는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비율이 한 어느 정도였는데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을 했을 때는 이 공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영평가에서도 계속 우수한 기관 등급을 맞았고 세계 공항 평가에 있어서 거의 가장 우수한 공항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실 고용 면에서 볼 때는 당시 한 11,0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규직이 1,000명이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000명이었어요. 이거 10대 1이네요. 이거를 상식적으로 보면 정규직이 10,000명이고 비정규직이 1,000명이었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유연성들은 모든 기업에서 장려해야 될 상황이지만 이 부분이 10대 1의 구조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고용 형태를 유지하기 힘들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비정규직 제로 정책 수사라고 했지만은 이제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책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반발 그리고 외부의 문제 제기가 동시에 막 나오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정규직 노조가 일단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밖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하나하나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다 뭉뚱그리면 너무 복잡한 얘기라서 정규직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는 뭐고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정규직 노조도 이렇게 과다한 비정규직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에 따르면 약 9,78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 2,143명 그러니까 약 21.9%가 직접 고용 정규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천공항공사의 정직원으로 이제 고용 형태가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지금 제2공항 때문에 약간 늘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1,400명 정도 되는데 한 2,000명 이상이 새로운 정규직으로 들어오니까 혹시라도 이분들이 노조를 별도로 만들어서 활동을 하거나 또는 이분들이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인천국제공항의 정체성이 이분들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 부분은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사정이 있겠지만은 그냥 밖에서 볼 때는 정규직
왜냐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된다 하더라도 그 임금 체계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르잖아요. 예. 다르기도 하고 그만큼 또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 정규직처럼 관리직처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좀 이기적인 거 아니냐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정규직 그 노동자들 개별로 볼 때는 그런 아쉬움은 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그 누적된 잘못들을 정상화하다 보니까 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질 수 있는 뭐 충격이나 부담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같은 공항에서 공항의 경쟁력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이고 이분들이 정규직이 된다고 해서 지금 일반 대학 공채 과정을 통해서 신입 직원이 되는 분들과 똑같은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5급으로 들어가시는 대학 공채 같은 경우는 연봉이 한 4,589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이분들은 이번에 임금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한 3,700만 원 정도에서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업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직무가 다르니까 별도의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은 있을 수 있지만 폭넓은 좀 연대 차원에서 같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정규직 노조에서 반대를 하는 게 있고 또 내부의 또 불만들은 뭐냐면은 어떤 직종은 예를 들어 뭐 보안 검색을 하는 데는 본사에서 정규직화를 하고 보안 경비를 하는 쪽은 또 자회사로 가고 이거 좀 부당한 거 아니냐 이게 또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시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또 경쟁해가지고 또 정규직화하겠다. 그중에 이제 일정 부분은 정규직화가 안 될 수도 있다. 이 불안감도 있는 것 같고 이 문제도 참 현실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청취자분들께서 이게 숫자가 많이 나왔고 헷갈리실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은 몇 가지 2017년 7월 20일 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칙은 상시 지속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 이상 파견 용역 노동자로 쓰지 말고 이제 정규직 노동자로 써라. 단 그 공공기관의 재정 여건이나 또는 고용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들을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뽑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파견 용역 노동자들 중에 생명 안전 업무와 밀접히 관계된 노동자들만 정규직 직접 고용으로 뽑고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은 자회사를 만들어서 고용의 안정성을 담보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직무가 생명 안전 업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민감한 거죠. 우리가 KTX를 타면 승무원분들이 있는데 이 승무원들이 담당하는 역할이 생명 안전 업무로 보는 기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판단도 있습니다. 예컨대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이번에 직접 고용이 되는 보안 검색 우리가 이제 뭐 제주도를 가거나 다른 나라를 갈 때 우리의 짐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보안 검색하시는 분들은 생명 안전 업무에 담당을 한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보안 경비 업무는 같은 보안이지만 사실상 생명 안전 업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1,729명을 자회사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데 왜 우리는 직접 고용 정규직이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불만이 제기될 수는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논의됐었고 지난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논쟁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논의하는 것들은 이 정책 자체를 추진하는데 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여쭤본 부분은 공사 내부의 문제예요. 그래도. 근데 지금부터 여쭤볼 거는 외부에서 얘기하는 그 공정에 대한 얘기인데 특히 인천공항공사가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금이 높은 데예요. 그렇죠? 대졸 초임이 4천만 원이 넘으니까요. 굉장히 좋은 직장으로 알려져 있고 준비를 하는 대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알바로 들어갔다가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요번에 뭐 정규직이 됐다. 이게 진위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글인데 그런 인터넷 글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걸 준비했던 청년들
굉장히 이제 뭐 약간 이게 역차별 아니냐 예. 이런 박탈감 같은 것들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청와대 청원 내 막 10만 명 넘게 지금 막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이거 어렵습니다. 저도 오늘 나오기 전에 어제 그 청와대 청원문도 받고 네네. 내용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면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청년분들이고 또 청년의 실업률이 코로나로 인해 갖고 더욱더 확산되다 보니까 네. 청년 세대 입장에서 볼 때는 공정의 잣대 그리고 이 정규직화 정책이 공정성을 깨뜨리는 정책 아닌가라고 하는 감정적인 불만들이 네.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성세대의 한 명으로 이런 청년들의 불만들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곱씹어서 네. 봐야 될 거는 같은데 다만 청원문이나 여러 가지 보도 내용들이 좀 사실에 입각하지 않거나 왜곡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대단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그냥 알바 뛰다가 또는 뭐 파견 용역 노동자로 뭐 3개월 일하다가 네네네. 갑자기 인천국제공항에 8천만 원 연봉을 받게 됐다. 뭐 이런 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파견 용역 노동자 신분에서 지금 직접 고용 정규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상되는 임금은 3.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500만 원을 지금 받고 일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직접 고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3.7%가 된 3,63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의 평균 임금이 2019년 현재 한 8,398만 원 정도 RU 시스템에 공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임금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단 좋은 공공기관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그렇겠죠. 합하면 한 4천만 원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파견 용역 신분에서 직접 고용 노동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용의 안정성이 있고 그다음에 임금도 일정 부분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취준생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직장이라도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왜 기회를 안 주는가라고 하는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모든 분들에게 좀 짧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모든 분들에게 다 기회를 주는 건 아니고요. 2017년 5월 이전에 일하신 분들은 간단한 인성검사나 면접을 통해서 하고 2017년 5월 이후에 입사한 800명에 대해서는 일반 노동자들처럼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네. 뽑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청년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식 위원장하고 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 요게 사실 꽤 된 얘기예요. 2017년부터 시작된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게 결정이 되고 나서 뭐 반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청와대 청원이에요. 밖에서의 반발이죠. 그만해달라 정규직 전환. 청년층의 역차별이다. 취업 준비생들한테 너무 불리하다, 가혹하다. 지금까지 우리 준비했던 스펙은 다 어디 간 거냐. 불공정하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팩트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이 기존의 공항공사 정규직하고 똑같이 그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고요. 아니죠.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임금 급여도 어떤 분이 허위로 올린 건데 뭐 5천만 원. 예, 5천만 원 내가 190만 원 받다가 한 400만 원 받게 됐다. 이렇게 허위로 올린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기존에 받는 거에서 한 4, 5% 정도만 임금 인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이 이런 반응이 이번 처음은 아니고요. 17년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한 뒤에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직후에도 그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좀 비판적인 그 우리의 취업의 기회를 뺏는다 이런 이제 문제제기가 나왔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의 청년들의 정서에 대한 좀 세심한 배려나 고려들이 좀 부족했던 측면도 있어 보이고 예를 들면 2018년도에 그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가 남북 관계 획기적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남북 단위팀을 구성하기로 방침을 했는데
전혀 기성세대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청년들의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올림픽 출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젊은 애들은 단팀 구성 때문에 그 국가대표에서 배제되는 그렇죠. 건 불공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말 이 국가적인 남북관계의 역사적 전환을 만들어내는 이 큰 일에 이런 문제가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다가 네. 그때 크게 깨달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청년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올해 취업 상황은 훨씬 더 어려운데 더군다나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이전에 어쨌든 지금 어려운 취업 상황과 대비해서 자신의 처지와 대비해서 이렇게 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이해는 되는데 저도 워낙 이제 취업 시장이 어렵고 어릴 때부터 그 취업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 애들 보면은 네네, 청년들 보면은. 근데 요번에 이제 인천공항서 같은 경우에는 이 정규직을 준비했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근데 보안 요원들 정규직화 한다고 본인들하고 그렇게까지 관련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청와대나 이제 공항공사의 그 설명, 해명은 되게 합리적이긴 합니다만, 우리 청년들의 감성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 거죠. 저는 예전부터도 네. 이런 감성을 떠나서 정책적으로도요. 비정규직 정규직을 전환하는 것은 자리를 전환해야지 사람을 그대로 전환하는 방식은 굉장히 불공정 시비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용역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는데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름아름 채용이 된 거잖아요. 근데 공항공사는 여러 직군이 있긴 하지만 어떤 직군이라도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고 하위 직군조차도 네. 몇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이제 그 취직을 하는 건데 그런 소위 채용 과정에서의 경쟁 과정 하나 없이 그냥 아름아름 채용됐던 이 소위 인천공항의 용역회사 직원이 그냥 또 아무런 과정 없이 그냥 형식적인 과정만 거쳐서 공항공사의 별도의 직군이라 하더라도 네. 정식 직군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소위 기회의 공정성, 기회의 평등함에 대해서 청년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할 때 자리를 전환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공개 경쟁 입찰을 하면서 기존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가산점 정도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노동자들과 청년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되 기존에 일해왔던 분들에게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도 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정규직 노조도 반대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비정규직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랄까요 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반대하는 쪽이 있어요. 이거는 또 이게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니 안에서 정규직화하는데 정규직은 왜 반대하지? 그리고 또 네. 비정규직들은 또 왜 반대하지? 이거 있잖아요. 지금 비정규직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는 거는 2017년 5월 달에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이 발표된 뒤에 취직한 사람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채용하는 거고 그 이전에 취업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면접관만 거쳐서 이제 정규직이 되는 건데 도대체 그거를 구분하는 차별하는 기준이 합리적이냐라고 하는 거에서 채용의 시점을 놓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냐. 네. 이렇게 들어오나 저렇게 들어오나 다 그냥 아름아름 들어왔을 건 뻔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비정규직 안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정규직 노조는 지금 정규직이 한 1,8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이분들이 별도의 직군이긴 하지만 한 1,900명 정도 들어오면 네. 지금이야 그런 이제 별도 직군화에서 낮은 임금을 동의하겠지만 일단 들어오면 네. 노조의 주도권을 잡아서 사실은 이후에 노사협상 과정에서 그 직군을 폐지하거나 혹은 그 직군 하에 임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처우를 올리게 되면 지금 모든 공공기관은 총량 임금제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임금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뭐랄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겠네요, 그죠?
그 부분은?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왔던 과거 정부부터 쭉 취해왔습니다만 소위 그 공공기관의 임금 통제와 관련해서 네. 일정하게 무조건 풀어줄 수는 없는데요. 네. 약간 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거에 따른 룸을 여유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결국 이게 기존의 정규직과 전환되는 정규직 사이에서의 일종의 그 정해진 파일을 놓고 벌어지는 노노 갈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정한 유연한 방침들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2017년 5월 12일 예, 그 이후에 이제 입사한 사람들은 이제 경쟁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거기서 좀 이제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거기서 네. 떨어진 사람들은 이제 쫓겨나는 거 아니냐. 네, 여기에 대한 네. 대책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점까지를 가게 되면 전 청년들이 더 반발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청년들 취업 면접만 뭐 10번씩 낙방하는 분들이 뭐 숱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취업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청년 모두에 공통돼 있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은 기존의 노동자들 채용됐던 비정규직 채용됐던 노동자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지금 이게 집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노조운동이나 노동운동 지도자들도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다 저희 50대 세대들이거든요. 저와 같은 50대 세대의 지도자들인데 현재 세대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래 세대 노동조합의 미래 조합원들로부터 노조가 불신을 받게 되면 미래 노동운동의 동력이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정신이라는 게 연대의 정신이기도 한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 노동자들의 기득권만이 아니고 노동시장에 들어와 보지도 못한 이 청년들에 대한 고려를 해서 어떻게 이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기존의 노동자들의 기득권도 일정하게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태도를 노조가 취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자리를 전환하면서 경쟁 입찰을 해줘야만 노동시장에 못 들어갔던 청년들이 그 과정을 이해하게 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일했는데 그걸 아예 없던 걸로 할 수 없으니 그동안 일했던 분들의 경력을 일정하게 가산해주는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정도는 우리 청년들도 네.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런 기존의 기득권과 청년들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는 정책적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자꾸 너희 오해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청년들이 죄송합니다. 더 정서적으로 반발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더 반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인천공항공사가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게 이제 대통령이 처음으로 찾아가는 사업장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이 이제 이런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껄끄럽지 않게 갈등이 막 빚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장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2단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가는 거의 한 80~90%가 됐습니다. 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노조운동 지도자들께서 어쨌든 비정규직의 제일 큰 문제는 고용의 불안정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하거나 기득권을 너무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자회사의 정규직 방식이 됐든 아니면 이런 직무급 도입을 노조가 허용해서 네. 고용을 안정시키면서 현재보다는 처우가 나아지는 정도 선에서 저는 자제해야지 이거를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되면 정부도 운신의 폭이 없어지고 오히려 노동시장에 못 들어간 이런 청년들의 반발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결과적으로 노동운동이나 지금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좀 이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노조 쪽에서도 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정부 입장에서 그 비판을 어제 오늘 좀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시점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몇 %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진행이 되고. 그 아까 말씀하신 어떤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거를 포기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뭐 그런 어떤 정책도 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부는 있더라고요. 그건 5년짜리 단임 정부의 뭐 필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초기 1~2년 안에 이거를 어느 단계까지 진입 못하면 정권 후반기 가면 흐지부지 된다는 또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렇게 좀 목표 설정을 해서 시한을 두고 밀어가는
것은 또 한편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이 뭐 보도가 여러 가지 층위에서 있는데 어떤 부분을 갖고 오신 건가요? 일단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쏟아냈는데요. 그렇죠. 예. 문제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던데 네. 항상 제가 3가지 정도로 꼽아오거든요. 이번에도 3가지 정도로 좀. 3가지. 자, 그럼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는요? 가짜뉴스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있었나요? 중앙일보 6월 24일자 기사 제목이요. 네. 알바하다 인천공항 정규직 취준생 공부하기 싫어진다 이런 제목인데 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SNS 방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올라온 글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문장 자체가 그런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추정됐다고 본인들도 밝혔던 거예요. 본인들도 이렇게 추정된다고 밝히면서 22세에 알바 천국을 통해 보안 요원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정규직 전환이 된다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사 제목으로도 뽑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겁한 건데 뭐냐면 이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SNS 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올라온 글이다. 이게 네. 그렇게도 안 쓴 거예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쓴 글로 추정된다고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도 추정도 못하면서 네. 인용하고 제목까지 가는 거죠. 어찌됐든 뭐 이게 완전히 출처가 불분명한 글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죠. 출처도 불분명하고 팩트도 다릅니다. 이게 사실과 다릅니다. 팩트 자체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혼자 근무하는 보안 검색 요원이 되려면은요 2달 이상 교육을 받고 국토부 인증 평가도 받아야 하거든요. 네. 이 기간이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도 앞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추정되는 곳에서 올라온 글이다라고 하면서도 확인 제대로 안 하면서 이거를 기사에서도 인용을 하고 제목으로도 뽑았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크게 썼지만 뭐 다른 언론들도 꽤 많아요. 그죠? 제가 몇 가지만 제목을 소개를 해드리면 네. 공항 알바할 걸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의 취준생 부글부글 이건 2대1 기사고요. 네. 알바로 들어와서 정규직 소리 질러 청년층 분노 폭발 이건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그리고 독서실에서 소식 들어 의욕 상실했다. 인천공항 취준생의 한숨 이건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예. 인천공항 취준생이 검색 요원 준비를 했었나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예. 그렇죠. 물론 이제 허탈감이 들 수는 있어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들어가기 어려운 직장인데 네. 누구는 비정규직 하다가 정규직 들어가고 나는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못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네. 걱정할 수는 있지만 언론은 그건 좀 팩트 확인을 하고 이렇게 써야겠죠. 안타깝네요. 두 번째 문제점은 어떤 겁니까? 언론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취준생 등 갈등 구도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요. 네. 비정규직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가 좀 묻혔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 비정규직 채용, 저임금 구조와 같은 이런 문제의 본질적인 측면은 사라지고 그래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른바 취준생 간의 갈등만 계속 부각을 시켰다는 건데요. 네. 관련해서 언론이 지금 취준생들의 분노를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그 청년의 분노가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가 이건 좀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언론은 주로 이제 공기업 취준생들의 목소리를 많이 주목을 했는데 네. 이들이 과연 지금 세대의 청년 세대의 분노를 대표할 수 있는가 이거는 조금 따져봐야 될 문제 같거든요. 원업됨이죠. 그죠. 그 취준생, 그 공기업 취준생들만 청년들은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부 언론이 일부 청년의 문제를 너무 과잉 대표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였는데 네. 문제는 많은 언론들이 그동안 이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주목을 안 해왔거든요. 네. 그랬던 언론이 이번에는 이번 사안을 보도를 하면서 일부 청년의 문제를 청년 일반의 문제로 지금 지나치게 좀 일반화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네. 인천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2030 비정규직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도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별 대우받으면서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번에 이런 사람들,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는 거의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사실상 언론이 일부 청년층의 목소리를 과잉 대표했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짚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 대통령이 간 시점에서 결정됐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한번 취재해보고 따져보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보도를 할 수는 있어요.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청년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거만 그렇게 부각시키는 거는 사실 청년들 이용해서 팔아먹는 거죠, 기사를.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바로 그 점인데요. 네. 청년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언론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가 오후에 인터넷에 기사를 하나 썼던데요. 네. 조국 사태는 아빠 찬스, 인천공항은 문빠 찬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제목 세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김재섭 청년비대위원회 어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네. 이걸 이제 조선일보가 제목으로 뽑았거든요. 네. 근데 취업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부 청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실 좀 이번에 따져봐야 할 문제는 인천공항이 나라의 관문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보안검색 요원까지 우리는 비정규직이었다는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만큼 고용 불안정이 우리 사회에 심각하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보도를 하면서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정책 자체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그런 여론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기사를 쭉 보면서 일부 취준생이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언론이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되레 청년 세대를 자극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언론 종사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서글퍼요. 이런 거 보면은 좀 이제 짚어야 될 대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그렇습니다. 부분도 있을 거고 정책적으로 있어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짚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기사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갈등을 부추겨가지고. 네. 여기까지 듣죠.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